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걸 목표로 단계적 추진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죠.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자,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게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정치 현안이 불거진 게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인데 이걸 바라보는 충청권 의원들의 시각도 궁금해서 국민의힘 중진이시고요. 충남 예산 홍성이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입니다. 네, 일단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충청권 의원들 내지 충청 지역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는 이 소위 수도를 서울 뭐 행정 수도로 옮긴다는 거는 이 국가적으로 대단한 문제거든요. 큰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 헌재가 불가라는 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국가의 뜻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이 네. 그냥 행정 수도 옮기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필요할 때가 어느 때냐. 여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모에 몰린다든지 뭐 국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이게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것이 벌써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정치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도에서는 솔직히 그 충청도 말로 조금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그래요? 진짜 가능한 것인지 예. 안 가능한 건지 예. 심심찮게 꺼내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면은 국가의 결정인 헌재의 결정을 불가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행정 수도를 옮기자. 네. 이렇게 설득력 있고 그리고 대안을 내놓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여해서 충청도에 행정 수도가 온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자꾸 치고 빠지기용으로 간보기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마스터 플랜도 내놓고 그러면 헌재의 어떤 그런 그 이른바 관수범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헌재의 결정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다 내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청권에서 환영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시고. 적극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어차피 TF를 꾸려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고 그 조만간 아마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조금씩 보도를 타고는 있어요. 아마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제 발언은 그에 앞선 발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그런 방안이 나오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걸 반대를 한다면 충청권 의원들하고 입장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가상의 말씀인데요. 예. 지난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그 뜬금없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또 반문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도대체 헌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는 답을 안 합니다. 더 큰 걸 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막연한 얘기고. 예. 지금 우리 그 이낙연 대표도 지금 대안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TF팀을 만들어서 뭐 한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충청도민들이나 또 국민들에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하겠다는 그 내용 없는 얘기는 좀 저는 자제하고 지금 지적한 대로 마스터 플랜을 이 헌재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건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우리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 네. 뭐 이런 것이 나와줘야 저는 이 문제가 조금 대화가 되고 또 믿음이 가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나온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일부 의원의 이제 개별적 발언이긴 합니다만 일단 네. 국회 이전. 근데 국회 이전도 국회 완전 이전이 아니라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그 지금 여의도에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옮겨가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행정적이나 국회 효율성으로 볼 때 네. 국회의장실은 여기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를 간다.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갈 거면 다 가야 된다. 그러면요 가면은 다 가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말아야지. 그거를 쪼개갖고 분류해서 또 내년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또 일부는 서울 시민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이 행정 수도에 소위 국회
모든 기능이 내려간다. 그럼 아.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달가롭게 받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게 진짜냐? 이게 거짓말이냐? 그래서 예. 좀 더 두고 보셔 그러는데 예. 뭐 부동산 문제에다가 요번에 지금 얘기하신 이 행정수도 거기다가 국회까지 옮긴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싸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당해 옵니다. 지금 그 서울 시민들 말씀하신 게 혹시 네. 지금 만약에 국회가 이전한다면 지금 기존의 국회 부지라든지 국회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연히 그다음에 따라붙는 과제가 되잖아요. 뭐 개발 이야기 이런 게 결국은 서울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신가요? 그건 뭐 양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그렇게 일개 정당이 예. 집권을 했다 해서 마스터 플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없이 예. 이 선거를 앞두고 예. 이런 에드빌런을 띄워서 감을 잡는 것은 저는 집권당답지 못한 아주 치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의원님께서 한번 역제안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충청권 의원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헌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극복할 수만 있다면 환영을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되풀이된 얘기인데 국가의 법인 헌재의 법을 어떻게 풀겠다는 것을 먼저 이건 여야를 떠나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국민에게 또 충청이나 서울 시민에게 네.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을 덮어놓고 간다라는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일각에서 뭐 국민투표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현실적 방안은 아니라고 저는 보세요?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국회가 갔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을 복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뭐 시설을 하겠다. 그거는 가상의 하나의 꿈 같은 얘기죠. 그냥 말 그대로 꿈이다. 그렇습니다. 현실적 예. 가능성은 예. 없다. 이렇게 예.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 1등까지 했다라는 뭐 여론조사가 있어서 뭐 상당히 네네. 좀 뉴스가 많이 되던데 네네. 제가 의원님께 한번 좀 그 따로 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지역별 지지도에서 충청권이 가장 높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윤석열 총장과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의 부친이 뭐 공주에 사교를 나왔느니 뭐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 플러스 충청 대망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충청 지역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뭐 있어요? 솔솔 바람이 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저 총장이 충청도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어디지? 내가 공주야? 뭐 이렇게 해서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충청 지역에서 그 얘기는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예. 저는 뭐 대망의 하나의 이제 큰 플랜에서는 거론이 지금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참 솔직히 안타까워요. 어떤 점에서요? 이분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돈과 뭐 어떤 조직이 있어서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임명하고 자기가 허락한 대로 했는데 네. 왜 이 사람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십자포화를 쏘아대고 추미애 지금 장관이 참 못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커져버렸어요. 예. 생각지도 않게. 그러다 보니까 뭐 여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그 어떤 반열에 이거 보니까 1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모르는 분도 여당은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야당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던데. 그건 제가 그 나름대로 좀 체크를 했는데 예. 지금 공직에 있는 검찰총장이 우리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물론 그렇죠. 이런 이제 아주 원론의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문제는 저는 지금 지적하신 왜 1위까지 갔을까 하는 부분은 여권이 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만약에 일단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 그때가 되면 사실 이제 경선 국면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정치에 뛰어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저는 뭐 반반으로 봅니다. 반반으로 보시고. 네. 만약에 그러면 그 절반의 가능성,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윤석열 그 총장은 충청 대망론의 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만약에 퇴임하고 네.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1등하는 분이 충청에서도 당연히 1등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많은 고민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예. 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 이전에 지역 여론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좀 아직은 모르지는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윤석열 검찰총장 어디 사람이지? 충청도래 어디래?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묻고 다푸는 상황에 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충청 도민들의 어떤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다. 네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중진 의원들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나요? 제가 주선을 했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뭐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당 안팎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지금 있었습니까? 말씀한 대로 정책을 우리 김종인 위원장 독단적인 그 선언이나 발표보다는 네. 우리 당의 기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네. 또 하나 이제 신당 문제가 자꾸 왈가왈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뭐 국민의당 예, 대표 안철수 그 문제도 예. 신당은 뭐 우리 안철수 의원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음. 합당을 우리와 거론한다면은 그래도 국회나 정치는 의원 숫자를 무시 못하는데 그렇죠. 103명과 3명의 이걸 합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되겠냐. 아.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이야기다. 음. 그렇다면은 우리에는 당헌 당규가 있으니까 예. 그분이 들어오셔서 예. 선의 경쟁을 해서 네.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예. 우리와 함께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장을 나오든 대권을 나오는 거는 환영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제 건의했죠. 안철수 대표는 뭐 자기는 플랫폼 이야기한 게 신당이라는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제 우리와는 조금 자극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그 중진의 촉으로서 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제 선수로 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대권 때. 이런 얘기도 중진의 그날- 촉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날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예. 내 평생의 마지막 이 보궐선거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내년 4월 선거 그렇습니다. 두고 예.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예, 거기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예. 그 선거가 마지막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몇 번을 강조할 때 지들은 좀 그걸 그냥 예사로 듣질 않았어요. 이분께서 분명한 그 결심과 결단을 이미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결단이라는 게 그러면 그 내년 4월 보궐선거 끝으로 자신은 그 명예롭게 퇴진한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뭐 속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일생의 마지막 보궐선거다. 예. 선거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이긴다는 집념이 거기 들어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자기의 소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예. 이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그럼 뭐 했습니다. 대권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읽으신 겁니까? 글쎄 뭐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요. 사무총장도 역임하셨잖아요. 누가요? 그 의원님께서. 예, 전 뭐 고루고루 당에 뭐 그러니까 당 조직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내년 보궐선거 뭐 부산시장, 뭐 서울시장만 한번 따로 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당 서울시 조직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서울은 상대의 정치적 에러, 실수, 우린 이걸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조직이 49개 지구당에 네. 청년 여성 일반 그리고 또 직능이라는 이 5개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어요. 아, 그동안에. 조직 정비를 많이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도 당의 그 룰에 따라서 조직 정비를 우리가 지난번 당무 감사를 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들여다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정비는 상당히 끝났다. 뭐 끝났다고는 못하지만은 네.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조직이 없는 정당의 선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